밤에 자다가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서 깜짝 놀라 일어난 적 있으신가요? 종아리가 딱딱하게 뭉치고 움직일 수도 없을 만큼 아파서 그 자리에서 발을 붙잡고 버텨본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하죠. 아이고, 또 쥐 났네. 하지만 사실 이 쥐는 단순히 근육이 놀라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명확한 경고 신호입니다. 쥐가 자주 난다는 건 근육이 이미 지쳐 있거나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특히 50대 이후에는 근육의 수분과 탄력이 줄어들면서 혈류가 느려지고 작은 자극에도 근육이 쉽게 경련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걸 단순한 통증으로만 넘기면 안 됩니다. 쥐가 자주 난다는 건 근육이 약해지고 피가 잘 돌지 않고 몸의 전해질 균형이 무너졌다는 신호거든요. 이건 앞으로 다리에 힘이 빠지고 균형감이 떨어지는 근육 감소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피가 막히면 통증이 오고 순환이 흐르면 통증이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쥐가 자주 난다면 지금 내 혈관과 근육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쯤에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 몸의 피는 잘 돌고 있을까? 하루 동안 다리를 얼마나 움직였을까? 오늘은 바로 이 쥐의 비밀을 풀어보려 합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더 자주 생기는지,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까지 차근차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쥐가 난다는 건 단순히 피곤해서 생기는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 몸속 근육과 피, 그리고 전해질이 서로의 균형을 잃었다는 뜻이에요. 먼저 근육의 피로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 속 수분이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근육의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지만 60대가 되면 60%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근육이 딱딱해지고 작은 움직임에도 쉽게 긴장합니다. 결국 근육이 놀라서 갑자기 수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쥐입니다. 특히 밤에 잘 때 쥐가 많이 나는 이유는 몸의 온도와 혈류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움직이면서 피가 잘 돌지만 밤에는 활동이 줄어 피가 천천히 흐릅니다. 근육은 산소를 덜 받게 되고 그 상태에서 다리를 살짝 움직이면 피로가 쌓인 근육이 반응하며 경련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해질 불균형입니다. 우리 몸은 근육이 움직일 때 전해질이라는 미네랄이 꼭 필요합니다. 칼륨,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같은 것들이죠. 이게 모자라면 근육이 제때 이완되지 못하고 계속 수축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가 꼬이고 당기는 느낌이 생기죠. 특히 땀을 많이 흘리거나 물을 잘 안 마시는 분들은 전해질이 쉽게 빠져나갑니다. 또한 이뇨제나 혈압약을 오래 복용하는 분들도 마그네슘이나 칼륨이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중장년층에게 쥐가 잦은 거예요. 세 번째는 혈액순환 저하입니다. 하루 대부분을 의자에 앉아 있거나 운전, TV 시청 등으로 오래 같은 자세를 유지하면 혈액이 다리에 고입니다. 그 상태로 밤을 보내면 피가 아래로 몰리고 근육은 산소를 받지 못해 경련을 일으킵니다. 쉽게 말해서 쥐는 근육이 도와달라고 외치는 신호입니다. 지금 피가 잘 돌지 않아. 전해질이 부족해. 나는 이미 지쳤어. 이 신호를 무시하면 근육의 탄력은 점점 떨어지고 나중엔 걷기나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근육의 피로가 쌓이면 쥐뿐 아니라 무릎 통증, 허리 통증, 심지어 다리 저림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쥐를 자주 느끼는 분들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몸속 순환이 이미 느려졌다는 걸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다음은 몸속 균형을 다시 되찾는 방법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약보다 빠르고 누구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속 예방법이 있습니다. 쥐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몸의 균형을 다시 맞추는 겁니다.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물, 전해질, 그리고 순환. 이 세 가지만 챙기면 됩니다. 먼저 물의 힘부터 볼까요? 피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몸에 물이 부족하면 피가 끈적해지고 근육에 산소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결국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는 거죠.
많은 분들이 갈증이 나야 물을 마시지만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루 내내 물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피로감, 다리 저림, 쥐. 이 모든 게 사실상 탈수의 신호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목이 마를 때는 이미 늦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컵, 식사 전후 한 컵, 잠자기 전 반 컵. 하루 78잔 정도의 미지근한 물이면 충분합니다. 찬물은 피하지 마세요. 몸속 혈관을 갑자기 수축시켜 오히려 순환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해질의 균형입니다. 근육이 부드럽게 움직이려면 칼슘, 마그네슘, 칼륨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부족하면 근육이 이완되지 못하고 계속 긴장해서 쥐가 납니다. 칼륨은 바나나, 시금치, 감자, 아보카도에 많습니다. 마그네슘은 견과류, 콩, 귀리, 다시마에 풍부하고 칼슘은 멸치, 두부, 우유, 미역에 들어있습니다. 이 음식들을 골고루 드시면 별도의 영양제를 먹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특히 저녁 식사에 시금치 무침, 견과류 한 줌, 우유 한 잔을 곁들이면 밤에 쥐가 나는 걸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순환을 유지하는 습관입니다. 혈액이 잘 돌아야 근육이 부드럽게 풀립니다. 오랫동안 앉아있지 말고 1시간에 한 번은 자리에서 일어나 다리를 쭉 펴거나 발끝을 위로 당겼다가 내려보세요. 이 단순한 동작이 다리 근육의 혈류를 깨웁니다. 또한 잠자기 전 따뜻한 수건으로 종아리를 감싸거나 손으로 천천히 마사지하면 혈관이 부드럽게 열립니다. 특히 발바닥을 엄지손가락으로 눌러주는 동작은 쥐 예방에 효과적이에요. 겨울에는 다리를 차게 하지 마세요. 찬 공기에 노출되면 혈관이 순간적으로 좁아져 근육이 경직됩니다. 얇은 양말이라도 꼭 신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 오래 한 자세로 있지 않기. TV를 볼 때, 운전할 때, 식사할 때도 중간중간 다리를 움직이세요. 움직임은 혈관의 청소입니다. 움직일수록 피가 순환하고 근육은 경련 대신 유연함을 되찾습니다. 이렇게 보면 쥐는 약으로 없애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미리 막는 병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쥐를 완전히 사라지게 만드는 또 하나의 핵심, 바로 근육의 힘을 되살리는 운동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근육이 강해야 쥐도 멀어집니다. 쥐를 근본적으로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근육이 약하면 작은 자극에도 쉽게 수축하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쥐가 더 자주 생깁니다. 하지만 근육이 강해지면 피의 흐름이 좋아지고 근육이 쉽게 놀라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이라고 하면 헬스장이나 무거운 기구를 떠올리지만 사실 쥐 예방을 위한 근육 운동은 집에서도 의자에서도 맨몸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아리 근육 강화 운동이에요.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서서 벽이나 의자를 살짝 잡고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주는 동작을 15회씩 3세트 합니다. 이때 발가락으로 바닥을 누르듯 올리면 종아리 근육이 단단하게 조여지면서 혈액이 위로 올라갑니다. 이 운동은 하루 2번만 해도 밤에 쥐가 나는 빈도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발끝 당기기 운동입니다.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쭉 펴고 발끝을 몸쪽으로 천천히 당겼다가 다시 편 상태로 되돌립니다. 이걸 10회씩 반복하면 다리 뒤쪽 근육이 부드럽게 늘어나며 경직이 풀립니다. 이건 쥐가 자주 나는 분들에게 특히 효과적인 예방 운동이에요. 세 번째는 의자 스쿼트입니다. 등받이 없는 의자에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나는 동작을 10회 반복하세요. 무릎이 아프신 분은 완전히 앉지 말고 살짝 엉덩이를 낮추는 정도로만 해도 좋습니다.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강화되면 다리로 가는 혈류가 활발해지고 쥐가 덜 생깁니다. 네 번째는 발목 돌리기 운동이에요. 앉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들어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대 방향으로 10번 돌립니다. 이 동작은 혈액이 발끝에 고이지 않게 하고 근육을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잠자기 전 이 운동을 하면
밤에 쥐가 나는 확률이 확 줄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아리 스트레칭을 꼭 해주세요. 벽을 향해 서서 두 손을 대고 한쪽 다리를 뒤로 뻗어 발 뒤꿈치를 바닥에 붙입니다. 그 상태에서 상체를 천천히 앞으로 기울이면 종아리 뒤쪽이 시원하게 늘어나는 느낌이 납니다. 이 자세를 15초씩 3회 반복하세요. 이 5가지 동작은 모두 어렵지 않지만 꾸준히 하면 근육의 피로가 줄고 쥐가 생기지 않는 탄력 있는 다리로 바뀝니다. 중요한 건 한 번에 많이가 아니라 매일 조금씩이에요. 운동은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 후에, 잠자기 전 중에 아무 때나 10분만 투자하세요. 운동을 하면 피가 돌고, 피가 돌면 근육이 편안해집니다. 그게 쥐를 막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에요. 그리고 근육을 움직였다면 다음 단계로 꼭 챙겨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영양 보충이에요. 근육이 제 역할을 하려면 안에서부터 힘을 줘야 합니다. 운동으로 근육을 깨워줬다면 이제는 그 근육에 영양을 채워줘야 합니다. 몸은 우리가 먹은 음식으로 회복되고 근육은 우리가 먹은 단백질로 만들어지니까요. 쥐가 자주 나는 분들은 대부분 단백질과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단백질은 근육의 재료이고 미네랄은 근육이 움직이게 하는 전기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근육이 부드럽게 움직이고 피가 잘 돌죠. 먼저 단백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흡수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젊을 때보다 더 신경 써야 합니다. 하루에 체중 1kg당 1지 이상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즉 60kg인 분이라면 하루 60지 정도예요. 그걸 어떻게 다 먹나요? 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3끼에 나눠서 먹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엔 달걀 1개와 두유, 점심엔 생선이나 닭가슴살, 저녁엔 두부나 콩 요리를 곁들이면 충분합니다. 이걸 꾸준히 유지하면 근육이 서서히 단단해지고 쥐가 잘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미네랄은 근육의 신호등 역할을 합니다. 칼슘, 마그네슘, 칼륨이 부족하면 근육이 수축했다가 이완할 때 균형을 잃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뻣뻣하거나 쥐가 잘 나는 거예요. 칼슘은 멸치, 우유, 두부에 많고 마그네슘은 아몬드, 호두, 귀리, 다시마에 풍부하며 칼륨은 바나나, 고구마, 시금치에 들어있습니다. 이걸 하루 식단에 골고루 넣으면 쥐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수분입니다. 피가 잘 돌고 근육이 부드럽게 움직이려면 수분이 충분해야 해요. 물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근육의 피로를 풀고 몸속 전해질을 골고루 퍼지게 합니다. 특히 운동 후나 더운 날엔 수분이 빠르게 빠져나가므로 미지근한 물이나 전해질 음료를 조금씩 마셔주는 게 좋아요. 너무 단 음료는 피해야 합니다. 당분은 오히려 몸의 수분을 빼앗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은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주고 근육의 수축을 조절하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햇빛을 15분 정도만 쬐어도 충분히 합성됩니다. 매일 오전이나 오후에 잠깐이라도 햇빛을 쬐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과도한 카페인과 알코올은 근육을 지치게 만듭니다. 커피는 하루 2잔 이하, 술은 가능한 줄이세요. 이 두 가지는 몸의 수분을 빼앗고 전해질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결국 근육을 지키는 영양의 핵심은 단백질로 채우고 미네랄로 움직이며 물로 순환시키는 것. 이 3가지가 제대로 맞물리면 몸은 저절로 부드럽게 움직이고 쥐는 점점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단단해진 근육을 더 오래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휴식과 수면, 그리고 마음의 이완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근육이 진짜로 회복하는 시간, 잠과 휴식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운동도 하고 영양도 챙겼는데 여전히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 근육이 쉴 시간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육은 움직일 때가 아니라 쉴 때 회복됩니다. 쉬는 동안 손상된 근섬유가 다시 붙고 피로 물질이 빠져나가면서 근육이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운동을 해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근육은 늘 지친 상태로 남게 됩니다.
특히 50대 이후엔 수면의 질이 점점 떨어집니다. 깊게 자지 못하고 자주 깨거나 잠드는데 오래 걸리죠. 그런데 이게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몸의 회복력이 떨어졌다는 신호입니다. 수면 중에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이 근육을 회복시키는 주된 역할을 합니다. 즉, 잠이 얕으면 근육이 회복될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근육을 편안히 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잠들기 전 몸을 이완시키는 루틴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긴장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바로 누우면 근육이 여전히 긴장돼 있습니다. 이럴 땐 5분만 투자하세요. 침대 옆에서 종아리와 허벅지를 천천히 쭉 늘려주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근육이 풀리는 걸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따뜻한 온도 유지입니다. 몸이 식으면 혈관이 수축하면서 근육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새벽에 쥐가 잘 나는 거예요.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거나 온찜질팩으로 종아리를 덮어두면 혈관이 열리면서 피로가 풀립니다. 특히 자기 전 15분 정도 족욕을 하면 쥐가 나는 빈도를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음의 휴식입니다. 스트레스는 몸을 긴장시키고 혈류를 막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경직돼서 근육이 스스로 수축하는데 이게 바로 쥐의 또 다른 원인입니다. 그래서 하루 중 몇 분이라도 조용히 눈을 감고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마음을 비워보세요. 오늘 하루도 잘 살았다. 지금 이대로 괜찮다. 이런 마음을 품는 것만으로도 근육은 부드럽게 풀립니다. 또한 수면 환경도 중요합니다. 빛이 새어 들어오는 방보다는 어둡고 조용한 환경이 좋고 늦은 밤에 카페인이나 스마트폰 사용은 피하세요. 이 두 가지는 뇌를 자극해 수면 호르몬의 분비를 방해합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면 피가 부드럽게 돌고 근육은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엔 다리가 가볍고 밤새 쥐가 나던 통증도 사라집니다. 결국 근육은 쉬는 시간 속에서 건강을 되찾습니다. 쉬는 건 게으름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에요. 이제 근육이 제대로 회복됐다면 그 근육을 오래 지키기 위한 하루 루틴을 만드는 일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쥐를 예방하고 근육을 젊게 유지하는 하루 루틴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쥐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루하루 쌓인 작은 습관의 결과예요. 그래서 쥐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도 약이 아니라 생활의 리듬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아침, 낮, 저녁 이 3시간대에 맞춰 근육과 혈관을 깨우고 쉬게 하는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먼저 아침 루틴입니다. 하루의 시작은 물 한 컵으로 하세요. 자고 있는 동안 우리 몸은 숨과 땀으로 수분을 잃습니다. 그 상태로 일어나면 피가 진해져 근육이 쉽게 긴장합니다. 미지근한 물 한 컵은 몸속 시동을 켜주는 첫걸음이에요. 그 다음은 침대 옆 스트레칭. 기지개를 켜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겼다가 펴기, 손과 발을 동시에 쭉 뻗기. 이 1분만으로도 다리에 피가 돌기 시작합니다. 아침부터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두면 하루 종일 쥐가 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낮 루틴입니다. 낮 시간에는 피가 중력 때문에 다리 쪽으로 쏠립니다. 특히 오래 앉아있으면 종아리 근육이 눌려 피가 정체됩니다. 그래서 1시간에 한 번은 자리에서 일어나 다리를 흔들거나 발끝으로 까치발 들기 10회를 해보세요. 이게 다리의 혈액 펌프를 작동시켜 순환을 되살립니다. 점심 식사 후엔 가볍게 10분만 걸어보세요. 소화도 잘 되고 혈당과 혈압도 안정됩니다. 단, 식사 직후엔 바로 눕지 마세요. 피가 한쪽으로 몰리며 다리 근육이 긴장할 수 있습니다. 저녁 루틴은 근육을 쉬게 하는 시간이에요. 하루 동안 쌓인 피로를 풀고 근육의 영양과 수분을 채워줘야 합니다. 저녁 식사에는 단백질 음식 두부, 생선, 달걀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시금치, 견과류를 함께 드세요. 그리고 자기 전에는 미지근한 물 반 컵과 5분간의 종아리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벽에 손을 대고 한쪽 다리를 뒤로 뻗은 상태에서 발 뒤꿈치를 바닥에 붙인 채
몸을 앞으로 천천히 기울이면 종아리가 시원하게 늘어납니다. 이때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걸 잊지 마세요. 잠자리에 들 땐 얇은 양말을 신어 다리를 따뜻하게 유지하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종아리를 감싸주는 것도 좋습니다. 혈류가 부드럽게 돌면서 밤에 쥐가 나는 걸 예방해줍니다. 이 세 가지 루틴을 꾸준히 실천하면 피가 돌고 근육이 부드러워지며 밤에 쥐가 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몸이 이제 괜찮다고 느끼게 돼요. 결국 쥐를 예방하는 건 특별한 약이나 치료가 아니라 리듬 있는 하루입니다. 물을 마시고 조금 걷고 근육을 풀고 잘 쉬는 것. 이 단순한 습관들이 모여 몸의 균형을 되찾습니다. 이제 우리는 쥐가 왜 생기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모두 알게 됐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쥐 없는 몸을 만드는 3단계 비결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볼까요? 쥐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막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걸 한 줄로 정리하면 근육을 부드럽게, 피를 맑게, 몸을 따뜻하게. 이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저는 이것을 쥐 없는 몸을 만드는 3단계 비결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물의 리듬을 만들기. 피가 끈적하면 근육이 놀랍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일정하게 물을 보충해 혈류가 멈추지 않게 하는 것이 첫걸음이에요. 아침에 물 1컵, 점심 전후 1컵, 저녁 후 반 컵, 그리고 자기 전 한두 모금. 이것만 지켜도 근육은 놀라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근육을 지켜주는 식사. 단백질과 미네랄이 근육의 두 축입니다. 두부, 달걀, 생선, 콩, 바나나, 견과류. 이 단순한 음식들이 약보다 강한 힘을 냅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근육의 진정제 역할을 합니다. 하루 한 줌의 견과류, 하루 한 잔의 우유가 쥐를 멀리하게 해줍니다. 세 번째, 순환이 멈추지 않게 하기. 근육은 움직일 때 살아있습니다. 1시간에 한 번 일어나 다리 풀기, 까치발 들기, 발끝 당기기.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쥐를 완벽히 예방합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따뜻한 찜질과 5분의 종아리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하면 하루의 피로가 풀리고 밤에도 근육은 편안히 쉴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결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면 몸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밤에 쥐로 깨던 시간 대신 깊은 숙면을 하고 아침에 다리가 가볍게 느껴지며 하루 종일 활력이 생깁니다. 쥐가 자주 난다는 건 몸이 나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제 나를 좀 돌봐줘.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지금부터 천천히 바꿔보세요. 근육은 나이를 탓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관심과 정성에 반응합니다. 지금 이 순간 물 한 모금, 스트레칭 5분, 그게 바로 쥐 없는 몸으로 가는 첫걸음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알려주세요. 당신의 작은 실천이 다른 이의 건강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근육이 편안하면 인생도 편안합니다. 쥐 없는 다리, 쥐 없는 밤, 그건 단지 건강이 아니라 삶의 여유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근육이 다시 젊고 부드럽게 숨 쉴 수 있도록.